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의정 갈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밖에 국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랜만에 연결해서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추석 연휴여서요. 연휴는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아이고, 지역구에서 계속 인사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야죠. 그런 일정으로 많이 채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즘 그 지인들끼리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안부 인사처럼 돼버렸는데요. 상황 예. 심각하다고 보시죠? 주변에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실제로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완고하게 어떤 네,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질의를 좀 저희는 주장하는, 과방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네, 사전 예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당일에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예, 당시에 예, 총선 앞두고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의사 집단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만 피력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 저희는 한쪽의 입장을 들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이 성급하고 근거 없이 이런 증언을 밀어붙인 거다라는 입장을 음. 꾸준히 견지해온 유일한 정당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의대 정원 2,000명을 여전히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예. 2,000명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자존심 싸움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요. 난 예. 합리적인 근거라고는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선 사실 이제 초반에 찬성 여론도 음, 높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됐으니까요.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우선 2000이란 숫자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 개혁이라는 어떤 아주 큰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그냥 포퓰리즘에 가까운 의대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음, 수험생이나 아니면 또 의료인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냥 소구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는 큰 것보다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는 게 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에 답변하는 워딩들을 보면 예, 이제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나간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건 음, 가짜 뉴스다라고 예, 예. 하고 의료대란의 책임, 뭐 1차적으로는 전공의 책임이다. 이런 워딩들을 이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어쨌든 관리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의 이 어려움은 개혁을 위해 필요한 뭐 고통이다. 이런 인식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표현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필수 의료과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 문제는 따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설명하신 바에서 바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도 참석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 한덕수 총리가 원래 캐릭터가 그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예, 나흘 예. 동안 질문을 거듭하면서 좀 화도 많이 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예, 다른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총선 패배 이후 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예,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총리님께서 봤을 때는 정부에 이제 본인이 관할하시는 내각의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총리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히 대응해야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가 좀 차올랐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의료 대란을 둘러싼 어떤 윤 대통령의 정치 이런 걸 평가해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두서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음,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사실 대통령이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뭘 평가하기보다는 왜 이런 걸 음, 시작했는지 음, 예, 이거 참 의아합니다. 왜냐면 이걸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결국 하겠다고 했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좀 음, 의아합니다. 꼬인 판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면이 좀 상하더라도 이 부분을 네. 정리하는 수에는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예, 정리를 예. 해라. 근데 그럴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국정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면. 예, 예, 전혀 아닌 그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뭔가 한 방에 뒤집으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의정 갈등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는 우리 벌써 잊혀져 가지만은 두 달 예. 전에는 갑자기 예. 유전 찾았다 그랬어요. 아, 예, 그랬죠. 갑자기 뭐 기름을 캔다 그러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 예, 이게 지난번에도 뭐 작년에도 보면 엑스포 한 방으로 모든 걸 뒤집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감옥을 가면은 뭐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기우제성 약간 그 정치를 해왔는데 음, 그것에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계속 매일매일 로또 복권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요. 예, 예. 이제 전략상으로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운영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과 그러니까 예,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대통령의 그런 계속 로또 복권 긁기식 정치에 예, 뭐 같이 갈 것이냐 아니냐를 가름화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대통령과 무슨 각을 세운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거나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음, 옆에서 추임새 정도만 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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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본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요, 한동훈 예,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처음에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비대위원장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말몇 마디 해가지고 차별화한다?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냥 아,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둘을 볼 때 검사 1과 검사 2로 볼 겁니다. 아,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 보세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음,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사진 보셨죠? 김건희 여사가 그 예, 마포대교 난간을 둘러보는 사진, 세계 예,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예, 그러니까 원래 좀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느낌이 좀 크기도 한데 예. 그 사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원래 보셨습니까? 미국 예, 영부인들도 보면은 뭐 오바마의 미셸 오바마라든지 예,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제 정책이라는 것에 좀 임하는 영부인도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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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유경수 여사, 김옥숙 여사, 그다음에 뭐 손병순 여사, 권양숙 여사, 뭐 김정수 다 다르거든요. 예, 예,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좋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좀 이해하긴 합니다, 지금. 의아하다. 물론 김건희 여사도 원래 뭐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몇 가지 본인이 강점이 있는 분야라든지 좀 자신 예, 있는 분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적어도 지금 가는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가운데 예. 한 명인 손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예.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게 또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최근까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그 검찰과 용탄 대통령실의 의견 차이를 보면은 예,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는 뭐가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음, 다소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직까지 직무를 시작하진 않았지만은 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명했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런 행동을 그런 어떤 전격적인 수사나 이런 것을 할 만한 사람으로 골랐겠냐라는 의구심이 음, 있거든요. 아마 음. 그건 심우정 검찰총장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또 예. 무제한 거부권 전국을 또 만들 테니까요. 지금 음,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첫 행보에 그 처음 어떤 방향성을 잡냐에 국민들이 많이 주목할 거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어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대통령실의 그 용산 이전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라고 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원은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건 수사해야 될 예. 사안이죠. 이거는 말이 안 아, 되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상당한 음, 금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인식인데 예. 저는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 수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권익위나
검찰의 그 명품백 수사도 그렇고, 예,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그렇고, 예, 어떤 공기관이 처분이나 수사 결과를 내놓는데, 음, 이게 말끔히 정리가 안 되고 자꾸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 예. 너무나도 이제 과도하게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음,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이제 세세하게 판단들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수사기관도 매번 매우 부담스러울 거고요. 예, 예, 예.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맨날 수사 뉴스로 누굴 잡아놓는다 이런 뉴스로 도배되는 것 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음, 정치인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국회 이제 가방위에 계시니까 예, 의원님께서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 사안이 또 워낙 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윤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예. 임명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등 뉴라이트 인사 임명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은 또 충안고 라인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도 했다 음. 이런 평가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 예, 전문가들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라는 뭐 사실 원론적이면서도 그대로 예, 되면 참 좋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인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음, 움츠려 들어가지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할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을 불렸댔던 사람들도 거기 일하다가 못해 먹겠다 수준인 거거든요. 당장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다들 뭐 음, 사실 대통령과 아주 친소 관계가 돈독한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는데 예, 일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자기가 아끼던 사람들마다 이럴 정도라 그러면은 대통령 음, 인재풀이 얼마나 바닥났는지는 뭐 자명하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의원님 워낙 오랜만에 또 저희가 예, 연결해서 조금 더 예, 여쭤보고 예, 싶은데 예, 짧은 예, 시간이지만 그 예, 최근에 또 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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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대선 관심인데 지금 최근에 토론이 있었어요. TV 토론이. 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해리스가 3% 상승하고 트럼프가 3% 하락했다. 예. 그치만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대세긴 대세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카멜라 해리스 그 후보에 비해 가지고 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4년 전이나 8년 전의 토론에 비해 가지고 감이 떨어지고 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토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토론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하고요. 예, 마침 트럼프가 지금 뭐 이 앞으로의 TV 토론을 다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또 트럼프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예, 어, 그래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 예, 갔을 때는 현지에서 그 예,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지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정치적으로 뭐 토론이나 아니면 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한 모습들은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좀 해리스 후보가 준비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뭐, 트럼프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뭐, 지지율상으로 우위가 점쳐지고 있긴 하니까요. 예, 예,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전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예. 각광받는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 이런 건 좀 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경향성이나 흐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좀 노쇠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예.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느 나라든지 세대 교체 얘기 지금 일본도 고이즈미 음, 신지로가 지금 이제 계속 차기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80년대생 그 40대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마크롱도 그렇고요. 예, 주력으로 올라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예,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재선을 포기하고 트럼프도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갖는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의원님. 네, 그, 세석인데요, 네, 개혁신당이. 보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예, 아마 예, 5석 이상이어서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근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진 않았어요, 개혁신당은. 그 뭐 기준을 세우기 예, 나름인데 저희 예, 예.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가지 않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목소리를 어쨌든 이 정당들이 낼 수 있어야 또 다당제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것들을 해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뭐 사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그렇고 예전에 네. 미디어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음, 중요했지만은 네네네. 요즘 SNS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진 의석은 예를 들어 전체 300석 중에 1%지만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그보다 한참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다음에 국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해라 이런 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긴 좀 매번 어디에 꽂히면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하는데, 네. 네, 뭐 그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만 반복하는데 저는 의정 활동은 꼭 그런 어떤 뭐 예전에 보면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을 때 뭐 의석이 많아서 그때 정의당은 그랬습니까? 그게 음,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예. 예, 그 제도적으로 좀 개혁해 나갈 부분도 있다고는 보시지 그렇게 않나요? 그러니까 해줄 예. 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계속 그것만 아, 앵무새 같이 얘기하면은 아, 지난번에 뭐 방 옮겨달라고 조국당에서 했던 것처럼 예.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뭐 화장실 피해야겠다고 뭐 그런 거로 당이 계속 기사에 도배되고 이런 거는 아, 그 당을 위해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아. 일단 각계 전투에서 예, 이겨서 네, 예,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첫 예, 예, 국정감사시잖아요. 예. 뭐 어떤 준비 잘하고 계신지요? 뭐 모든 게 처음이 있으니까요. 예. 해가지고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음,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제보 들어오는 것도 정리해가지고 예. 제가 아무래도 또 어떤 윤석열 부분에서 정부를 좀, 세세히 예.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일반적인 야당 의원들보다는 좀 더 아픈 지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